남북 불교 교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금강산 방문이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5세 미만 스님의 3분의 1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스님들의 노후 생활 안전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본말사 주지 소임을 맡지 않는 스님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동국대 총장 후보 공개 토론회가 일부 항의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지만 여법하게 진행됐습니다. 송광사의 광주 포교당인 길상사가 개원 23주년 기념법회를 통해 광주 도심 포교의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서비스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색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화요일 PBS 뉴스입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남북 불교 교류의 전환점이 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북한 금강산 방문이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화협 김홍걸 의장은 원행 스님을 예방해 이 같은 일정을 공식화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3월에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남북 불교 교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금강산 방문 일정이 다시 가시화됐습니다. 원행 스님이 참석하는 6.15 공동회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 모임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앞서 다음 달 12일과 13일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원행 스님을 예방한 뒤 일정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에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다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가면은 민간 교류 확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2월 말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3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아마 남북 교류가 좀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금강산 신계사에 템플스테이를 개설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평양 시내 사찰에서 봉축 점등식을 열겠다는 조계종단의 계획이 현재에서 북측과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폐사지와 사찰림 복원 등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교류 협력을 도모함은 물론 북한 사찰의 폐사지 복원과 사찰림 녹화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남북 불교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행사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등 각 종교계 대표도 참석하고 불교계에선 원행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과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등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홍걸 의장의 원행 스님 예방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과 사회부장 덕조 스님이 함께 배석했으며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교계는 이번 김 의장의 예방이 남북 민간교류, 그중에서 북한의 거부감이 가장 덜한 불교 분야 교류를 논의하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에서 활동했던 원행 스님은 남과 북의 민화협이 주도하는 민간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저도 2002년도 전후에서 그 북한에 한 3번 평양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우리 민족 서로돕기로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북한에 가니까 민화협에서 그렇게 주도를 하더라고요. 네, 민간 교류는 많이 특히 이제 아무래도 불교가 전통 종교이고 이제 서양에서 온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북측에서 좀 거부감이 적은 편이고 또 북한 쪽에 사찰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뭐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이자 대규모 남북 민간 교류가 다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산적한 남북 불교 교류 협력 방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구체화될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대로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통치적인 문제는 우리 종교인이 깊이 관여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인권 문제나 이런 건 또 저희들이 또 목소리를 내서 함께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저희들도 깊이 참여하고 반성하면서 그런 기회가 있는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일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산하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고 김용균 씨 49제를 봉행한 데 이어 오는 31일 조계사에서 오체 투지 등의 추모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478만 명, 지급액은 20조 원을 넘어섰지만 스님들의 가입률과 지급액은 극히 저조하기만 합니다. 스님들의 노후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478만 명이 모두 20조 7,500억 원의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2세 이상 수급자는 411만 명으로 5년 전보다 1.6배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은 5년 전보다 4.1배 늘어난 2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제도 정착 등으로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받을 수 있어 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수익비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정부가 국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노후 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스님들의 가입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 결과 지난해까지 1,772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55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스님 중 3분의 1 정도가 가입한 수준입니다. 천주교나 원불교 성직자의 경우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만 불교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승려복지회는 이에 따라 올해 3만 6천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18,000원에서 2배 증액한 금액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랄 정도로 굉장히 노후가 길기 때문에 그 스님들의 어쨌든 노후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시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7년부터 지원을 해왔는데 2017년에는 월 1,800원, 2018년에는 18,000원, 그 올해부터 36,000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승려복지제도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공약이자 이번 집행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스님들의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스님들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원불교 등 타 종교에 비해 스님들의 가입 비율이 낮은 가운데 스님들의 개별 가입보다는 종단을 사업장으로 지정해 가입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조언합니다. 그 스님에게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신데 수행하고 포교에만 전념하시는데 소득이 없는 스님을 위해서 종단에서 연금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으로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가입하시면 이렇게 가입이 다 전체적으로 가입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사업장으로 적용해서 가입하시는 거가 그 종단에서 관리하시기가 더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생활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스님들의 고령화에 맞춰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생활을 뒷받침함으로써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양봉모입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봄말사 주지 소임을 맡지 않는 스님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승려복지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교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교구본사 중심제 추진, 전통문화 관련 대표 현안인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종단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도 요구했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부산 범어사에 모였습니다. 종단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 불교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올해 첫 전국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인 만큼 지난해 종단적으로 설정 스님 불신임에 이어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할 때까지 어수선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올 한 해가 모두 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은 올해가 황금 계제라고 합니다. 계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 표교와 교육, 복지, 그 위에 종단의 모든 일을 함께 탕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작년에는 정말 종단적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원장님을 모셔서 그나마 지금 안정적으로 종단이 잘 뜻을 맞춰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본사 주지 스님들의 양육계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제가자 대표자들도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교 발전을 이끌어줄 것을 기원했습니다. 전국의 큰 스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 불교 미래와 중흥의 발전을 위해서 좀 토론을 잘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에게 큰 행복과 꿈이 도래할 수 있도록 구정 전에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제60차 협의회에서 조계종단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종단이 운영하는 승려 복지 제도와 관련해 각 본말사에서 소임을 맡지 않는 스님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현행 종단 복지 제도는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는데 해당 사찰에서도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며 이를 고치자고 결의한 것입니다. 이중 수급을 막아서 사각지대에 놓인 스님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이는 종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종단 측의 설명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중심제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추진 사항을 물었습니다. 종단 총무부는 현재 교구본사 중심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준비할 예정이라며 추후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관람료를 포함한 전통문화 관련 대표 현안인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종단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내일 오전 11시 서울 수서동 전국 비구니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27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7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자를 재선출합니다. 비구니회는 선원과 강원 등 2개 분야 종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며 추천된 후보자들은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2월 25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종회의원으로 선출됩니다. 한편 전국 비구니회는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 결산보고와 2019년 사업예산심의 안건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동국대를 이끌 새 총장 후보 10명 가운데 적임자를 가리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동국대 총장 선거 사상 처음 시도된 이 행사는 일부 후보의 자격 등을 문제 삼은 총동창회의 항의로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의 사학 최초의 총장 선거 후보자 공개 토론회가 동국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총장 선임 예정일을 열흘 앞둔 본관 중강당. 총장 추천위원뿐 아니라 동국대 동문, 교수, 직원, 재학생 등 학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깊은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인터넷 유튜브로 시작부터 끝까지 생중계돼 총장 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로 비난하는 또 서로 상처 주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처 주게 되면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훌륭한 총장을 뽑고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이러한 자리에서 나중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10명이 참여한 토론은 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학교 발전의 공약과 비전, 정책으로 차별점을 부각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대학 혁신, 미래사회 핵심 역량 중심의 대학 혁신, 힘있게 추진하는 신부름꾼 총장이 되겠습니다. 30년대 고대, 연대, 동국대 3대 명문 사립대로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종단, 재단, 학교. 불교 문화와 사찰의 일상을 생각하며 불교사학 동국대학교의 위상 제고와 책임의식을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자이즈 동국을 리더십의 안정과 신뢰, 둘째, 연구 경쟁력 강화입니다. 융복합형 교육 연구 시스템을 가진 대학입니다. 이 상생의 경영은 신뢰와 화합이 있는 조직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생, 직원, 교원이 대학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자 준비한 모두 발언에 이어 무작위 추첨해서 질문을 골라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후보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접수받아 선별했습니다. 총추위원들은 객관화된 기준에 맞춰 후보자들의 답변을 경청하며 검증에 몰두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한 본인만의 차별화되고 구체화된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공약을 두 가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총추위 4차 전체회의에서는 3명에서 5명 정도로 이사회에 추천할 후보를 추리게 됩니다. 이어 다음 달 초 이사회를 열어 19대 동국대 총장을 최종 선임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총장 선거를 둘러싼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과열 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 총동창회 측 인사들이 단상에 올라 일부 후보가 터무니없는 공약을 펼치고 있다며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토론회가 시작부터 중단됐습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총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 대학을 비롯한 캠퍼스 총장 선거 문화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대 불교학생회 회장을 지낸 국악인 조수황 씨가 한국음악협회가 선정한 2018 한국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수황 씨는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지하 1층 로운 아트리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음악상의 한 부문인 젊은 음악가상을 받았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조수황 씨는 현재 서울대 음대 국악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재작년 1학기와 지난해 1학기 두 차례 서울대 불교학생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조수황 씨는 지난해 숲쟁이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일반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각종 해외 초청 공연으로 판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송광사의 광주 포교당인 길상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부처님 전법과 복지불사로 광주 도심포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은 개원 23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해 그 공덕을 치하했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조붓한 골목길에 아담한 사찰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심 포교 도량 가운데 하나인 광주 길상사입니다. 승고종찰 송광사의 광주 포교당인 길상사는 지난 1996년 송광사 주지를 역임한 현고 스님이 도심 포교의 원력을 세우며 창건한 사찰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도심 포교의 씨앗을 뿌린 지 올해로 23년. 지난 27일 봉인된 개원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원로 스님과 길상사 대중 스님 그리고 신도 등이 참석해 개원 23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법문에 나선 해총 스님은 척박한 포교 환경 속에서도 길상사를 호남의 대표 복지 문화 도량으로 일궈낸 주지 스님의 공덕을 치하했습니다. 모든 주민들 또는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분들한테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상사가 필요하고 길상사 주지스님의 원력에 의해서 그렇게 피고 있잖아요. 개원 초기 심각한 운영난 때문에 한때 폐사의 위기에 처했던 길상사는 광주 원각사 주지를 역임한 도제 스님이 새 주지로 부임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스님은 사찰이 위치한 광산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역 복지 공동체인 송광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아시아 밝음 공동체를 설립해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정착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혀 이게 운영이 안 됐던 걸 제가 2009년도에 와서 여기 골당 카페 84평을 3층짜리 건물 사가지고 2005년부터 외국인 센터 아시아 밝음 공동체 비영리 단체를 하고 사단법인 아시아 밝음 공동체를 2015년도에 승격하고 그래서 이제 다문화 이런 쪽으로 제가 한 10년을 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쉼터를 개설하고 해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면 합동 차례와 나눔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도심 포교와 불교 복지의 지평을 넓혀온 광주 길상사.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웃을 껴안으며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조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은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환자도 의료진도 모두 불만이 높습니다. 환자들은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 부담을 우려하는 반면 의료진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서비스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밀려드는 환자와 경영이 우선시되는 병원 시스템의 최고의 인재라는 자부심까지 잃어버리게 된 의료진.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 부담 우려와 특진제 폐지로 받고 싶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환자들.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이성락 가천대 명예총장과의 대담을 통해 문재인 케어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시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최고의 전문의가 감기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의료 지식 낭비가 아닌지, 그리고 특진 제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급히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대책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5월이죠. 작년 5월로 생각되는데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소득이 높은 의사들이 왜 문켜한다고. 그런데 그런 그 눈총을 받으면서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피부과 전문의인 이성락 아주대 명예총장은 한마디로 의료계의 유통 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약제가 무너지고 특진제가 폐지되면서 의료 가수요가 발생해 환자는 밀리는 데다 수가도 낮아 필요한 진료를 다 하기 어렵고 또 병원은 병원대로 생존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나라가 나서서 몇 명만 봐라. 그 대신 수가는 이렇게 올려준다. 이런 대책이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의사한테 모든 것을 떠맡기는 병원에 떠맡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성락 총장은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배경에는 나쁜 의미의 평등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급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가 똑같이 순서를 기다리고 특진제가 없어져 전문의들도 임상 경험이나 실력을 적재적소에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정 진료 수가 이것이
굉장한 그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이념이 아닌 국민들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우리에 맞는 적정 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차례 연기됐던 올해 첫 최대 규모의 남북 민간 교류의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금강산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 민간 교류 행사는 남측 방북단 규모만 2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의 여러 민간 교류 분야 중에서 종교, 이 중에서 특히 불교는 북한에서 민족 종교로 인식되기에 가장 거부감이 덜하고 사찰림 복원과 문화재 보수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게 교계 안팎의 중론입니다. 남북 불교 교류를 선두로 한 올해 첫 민간 교류 행사가 그동안 남북 교류는 정치적 협상이 먼저라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남북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